노동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씨가 쓴 소금꽃나무 일부를 읽는 걸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이 강산, 공장마다, 사무실마다 우를 창창 흐드러지게 소금꽃, 노동자들의 등짝에 피는 꽃을 피우며 서 있는 나무들, 그 나무들이 500년 전 남해 바다를 주름잡던 거북선을 만들었다. 배를 만들고 차를 만들고 길을 만들고 집을 만들고 기름을 만들고 전기를 만들고 전화를 만들고 포클레인을 만들고 TV를 만들고 컴퓨터를 만들고 빵을 만들고 밥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김을 만들고 우유를 만들고 시계를 만들고 종이를 만들고 악기를 만들고 술을 만들고 술 깨는 약을 만들고 그야말로 세상을 만들어 온 것도 그들이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그들이고 온갖 재화를 생산하는 것도 그들이고 그 재화를 지켜주는 것 또한 그들이다. 바다 위를 달리고 길 위를 달리고 하늘을 가르는 것도 그들이다. 아픈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그들이고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것도 그들이다. 그럼에도 단 하루도 세상의 주인이 될 수 없었던 노동자들. 내가 노동자구나. 왜 단 한 번도 노동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지? 라는 걸 알아차린 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즉, 저한테 이미 반노동자 의식이 심겨져 있었던 거죠. 나는 직장인이지 노동자가 아니야. 나는 교사지 노동자 아니야. 그런 의식이 일상화 내면화돼 있었던 거죠. 노동이 뭔지 노동자가 뭔지 관심도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제가 생각했던 노동자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힘든 일을 하는 사람, 하위 계층의 일을 하는 사람, 어렵게 사는 사람 등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노동자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노동의 본질을 보게 되면서 알게 된 거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자구나. 모든 직장인들이 노동자구나. 사무직, 관리직, 교사, 경찰, 소방관, 교수, 변호사, 의사, 농어민, 자영업자 등등 이런 모든 사람들이 노동자구나. 이런 걸 알게 됐던 거죠. 그리고 노동자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이런 거부감, 부정적인 의식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게 됐고요. 그래서 그 첫 출발점으로 노동자와 근로자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단어에 녹아있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두 단어의 그 사전적 의미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어 안에 담긴 이데올로기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이걸 꼭 짚고 가야 됩니다. 이 두 단어 중에서 지배 세력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근로자고요. 혐오해서 죽여버리고 싶은, 혐오해서 없애버리고 싶은 단어가 노동자입니다. 쉬운 예로 1953년도에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생겨요. 근데 일본의 노동법을 거의 그대로 베껴왔단 말이에요. 근데 노동이라는 단어를 너무 싫어해서 노동법이라고 안 하고요. 근로기준법, 근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본의 노동안전보건법을 참고할 때도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싫으니까 노동을 산업으로 바꿔서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노동복지공단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로복지공단이라고 하지. 노동부라고 하면 될 거를 굳이 앞에 다른 단어를 넣어서 고용노동부라고 하고 있고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단어가 노동조합입니다. 이건 근로조합이라고 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바꾸지 못하고 살아있는 유일한 단어 노동조합. 노동이라는 단어를 근로로 바꾼 게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일제시대로 갑니다. 일제 이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 인간들의 공장이 엄청 많았잖아요. 조선인들의 탄압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임금도 엄청 조금 주고 먹고 살기 힘들 만큼. 그래서 이 노동쟁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일본이 막 강압적으로 엄청 눌렀죠. 근데 아무리 눌러도 계속 들고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렇게 힘으로 누르면 안 되겠어. 자발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자. 그런 고민 끝에 조선 총독부가 1941년도에요. 조선 노무협의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언어의 힘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노동자라는 말을 대체할 근로자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바꾸면서 이 말 자체에 이데올로기를 심은 거죠. 근로자는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근면성실한 모범적인 일꾼, 이런 이데올로기 심었고요. 노동자라는 단어에는 말을 잘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반체제적인 불순한 인간, 이런 걸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노동자라는 단어 대신에 근로자라는 단어를 막 사용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이게 1941년부터 시작되니까 일제가 패망하면서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끝났냐? 아니에요. 45년 해방되고 나서 미군정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정권을 잡았던 인간들이 반민족 행위자들, 친일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 자체도
근로자라는 단어를 선호하지 노동이라는 단어는 엄청 싫어했던 거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노동자라는 단어를 죽였던 건 박정희 때입니다. 박정희가 군사반란으로 정권 잡은 다음에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만들어버리거든요. 누가 그래요? 공식적인 용어는 근로자입니다. 노동자라는 단어는 틀린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5월 1일을 노동절이 아닌 근로자의 날이라고 하고 있죠. 노동절에 대한 건 다음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